국제유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정감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만 러시아의 디폴트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가운데 시장 지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장에서는 나스닥이 2.9%까지 크게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6%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100달러 선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 2월 말 이후에 처음 기록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OMC 회의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후퇴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도 후퇴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조만간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또 외신의 보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조만간 1,500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현지 시간 16일 달러 채권 이자로 우리 돈으로 규모를 보시면 1,457억 원어치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디폴트 사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장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죠. 10시 구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나흘 만에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0.45% 오르면서 2,633.8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대금 3조 원 못 미치는 양상인데요. 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2,649선에서 시작을 했고 시가를 고가로 해서 장중에 2,630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635선 가리키면서 시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포인트가량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8거래일째 매도세입니다. 1,143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96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계속 시장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1,263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면서 개인 쪽에서 4거래일째 순매수를 유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운수 창고 업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대한 우려감이 후퇴하면서 어제 급락했었던 HMM 그리고 HMM이 오늘 일단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여타 종목들 에너지주들도 좀 혼조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를 위주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운수 창고가 2.46% 오름세인데요. 어제는 항공주가 오르고 해운주가 하락했습니다만 오늘은 항공주와 해운주가 동반해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를려서 의료정밀이 2.4%, 섬유의복,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업종까지 1%에서 2% 내외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상승장에서 내림세를 보여주는 업종, 은행업종이 1%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철강, 금속과 전기가스 0.6에서 0.8%의 하락세, 보험업종, 금융업종도 소폭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그동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반도체와 자동차주의 저점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도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었던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기록됐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AMD 등의 종목들이 5% 이상의 큰 탄력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장에서 SK하이닉스 현재 2% 오르면서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7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69,800원 선에서 0.4%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배터리주 신저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장 기아 그리고 현대차 나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에서 1% 후반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0.6%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7%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카카오뱅크, KB금융, 금융주와 철강주가 나란히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항공주입니다. 이틀 연속 항공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간밤 장에서 6% 크게 하락하며 100달러 선 아래에 마감됐습니다. 역시 추세 자체도 21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되며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또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면제하게 되면서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4%까지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나란히 4%에서 5% 내외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현재 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데요. 0.8%의 오름세고요. 다만 오늘 지주사 쪽이 강세를 보이네요. 항공지주사, 한진칼,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까지 나란히 8%에서 20%까지 급등하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주도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나란히 상승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모두투어가 탄력을 보이죠. 오늘 장도 4%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롯데관광개발이 2% 오르고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 0.9% 탄력에 그치고 있고요. 호텔신라도 0.77%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주 움직임 보겠는데요. 유가의 급락에 따라서 약세를 띠는 모습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종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는 꺾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로 작용하면서 에너지주에는 역으로 하락 요인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좀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오일이 소폭의 하락세로 82,500원 선 약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GS는 보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0.5%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석유 유통 관련 주식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나란히 1%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GSE가 1.3%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유가 급등세와 함께 나타났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한 오늘 OCI는 0.4%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CS윈드 보합에 6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35% 오르면서 차기 정권의 정책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원전주 가운데 대장주 두산중공업이 오늘장 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1% 상승하면서 882.68포인트 선, 현재 거래대금 2조 9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규모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22%가 오르면서 881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선은 저가로에서 장중에 884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880선을 다시 터치하다가 882선 가리키면서 800선에 대한 안착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는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9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반가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161억 원어치를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29억 원어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33억 원어치 오늘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규환과 함께 개인 쪽에서는 매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역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더 혼조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이 가운데서 시젠이 5%의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탄력을 5%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 시젠입니다. 현재 5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IT 가운데서 리노공업이 3.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배터리 관련 주식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3%의 상승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이탈하면서 최근에 추세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 저점은 지키고 있죠. 전 저점을 유지하면서 어제장의 반등이 눈에 띄었었는데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배터리 소재주 가운데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 실적과 무상증자, 지분 매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연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브레인 보겠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폭 자체는 지난해 대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전망치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시가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 역시 상승하면서 올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솔브레인의 주가는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9,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판주 가운데 코리아 서키트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성장세에 따라서 올해 역시 실적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5% 그리고 영업이익은 70%대 증가세 올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FC BGA와 PBGA 기판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기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고부가 패키지 기판의 생산 능력까지 확대되면서 중장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7%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공업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의 내장재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제네시스, 아이오닉 신차 효과 예상이 되면서 오늘장 4% 상승하며 6,72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플랜티넷이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강스템 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최근 바이오주들이 주가 바닥권에서 임원진들의 매수, 지분 매입 소식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바로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주요 임원 8명이 전날 공시를 통해서 회사 주식 약 3만 5천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2%의 탄력, 바닥권에서 탄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탈모주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테마의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테마로 부각되면서 급락했었던 탈모주가 어제장부터 오늘장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탈모약 반값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정책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TS 트릴리온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26%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17% 급등하고 있고요. 위더스제약, JW 신약, 메타랩스, 프롬바이오, 인산가, 현대약품까지 탈모주가 일제히 2%에서 15%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